안녕하십니까, 이무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중년 남성들의 성기능 문제를 집중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기능 장애는 이제 바야흐로 이제 장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예전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남성들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이 성기능이 시원치 않게 되면은 아무리 삶의 질에 막대한 지장을 주기 때문에 이 성기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이 성기능 장애 중에서 발기부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기부전이라고 하면 만족스러운 성관계를 할 만큼의 충분한 발기가 되지 않는 것을 발기부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좀 딱딱하지 않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꺼져버린다든지, 아니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좀 어렵다든지, 이런 경우를 우리가 발기부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발기부전은 왜 올까, 도대체 왜 올까, 이거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기라는 것은 음경해면체, 음경의 발기 조직을 해면체라고 합니다. 이 해면체에 피가 빵빵하게 차는 게 발기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발기부전이 오겠죠. 그래서 혈관 문제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기부전의 이제 원인은 첫째, 금방 얘기 드렸듯이 음경혈관에 이상이 있게 되면 발기가 좀 시원치 않게 됩니다. 발기부전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음경혈관의 이상을 초래할 수 있는 질환으로는 당뇨병, 이 당뇨병이 가장 큰 원인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있거나 고혈압이 있거나 심장질환, 고지혈증,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음경혈관의 이상을 초래해서 발기부전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음경혈관뿐만 아니라 우리 몸 전체 혈관에 문제를 주기 때문에 결국은 이 발기부전이 이 음경혈관 이상으로 해서 왔다. 이제 그분의 경우에는 심장질환이 올 가능성이 정상인의 4배 정도로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발기부전은 단순하게 성기능뿐만 아니라 우리 전신 건강에 매우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음경혈관의 이상을 초래할 수 있는 생활 습관으로는 술, 담배,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너무나 잘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결국 음경혈관 이상을 초래해서 발기부전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몸 안에 여러 가지 수백 가지 호르몬 중에서 성기능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입니다. 이 남성 호르몬은 이제 사정학하고는 다릅니다. 이 남성 호르몬이 나이가 들면서 부족해지거나 이제 결핍이 되거나 그 외에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복부 비만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도 남성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술, 담배 역시 남성 호르몬을 부족하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도 그렇고요. 이런 남성 호르몬이 부족해도 결국은 발기부전의 원인이 됩니다. 스트레스는 만병근원이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 외에 기타 몇 가지 약제나 수술 등도 이제 발기부전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병이 그렇듯이 원인을 알아야 치료하기가 아주 용이해집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아는 과정을 성기능 검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성기능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화면을 보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발기부전이 있을 때 어떻게 발기부전이 언제부터 왔는지 병력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남성 호르몬, 그 외에 여러 가지 발기부전 인자를 체크하게 되고요. 이건 음경혈관을 직접 보는 음경혈류 도플러 검사입니다. 그래서 혈관 이상을 이제 알아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 성자극 발기 검사라는 것을 통해서 정신적 원인이 많은지 신체적 원인이 많은지를 알아보게 되고요. 그리고 음경혈관 내막에 가장 안쪽에 있는 막에 또 기능이 이상이 있을 때도 발기부전이 오기 때문에 그 검사까지, 이런 검사들을 두루두루 체크를 해서 결국은 이제 발기부전의 원인을 알아내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게 맞춰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자, 발기부전을 이제 원인을 이제 알게 되면 그게 따라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첫째, 남성 호르몬이 좀 부족한 걸로 판정이 됐다. 그러면 남성 호르몬을 보충해주는 호르몬 보충요법이 있고요. 당뇨나 고혈압, 이러한 질환이 있으면 이제 그걸 좀 더 열심히 치료하면서 건강한 생활 습관,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발기부전을 일단은 기초를 좀 깔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1차 치료, 2차 치료, 3차 치료 나눠서 치료를 하는데,
1차 치료는 흔히 알고 계시는 뭐 비아그라라든지 시알리스 여러 가지 약제들 그런 이제 먹는 약을 통해서 하는 걸 이제 1차 치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성관계 때마다 직접 주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가주사요법이라고 하고 음경해면체 약물주사요법 이게 이제 2차 치료입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치료는 이제 그 수술적인 방법, 이제 음경 보형물 삽입 수술을 이제 이렇게 나눠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 1차 치료, 2차 치료, 그리고 이제 호르몬 보충요법에 대해서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남성 호르몬은 떨어지게 되면 성욕이 떨어지고 성기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근력,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도 좀 우울해지고, 그래서 그 나이가 들면서 연세 드시면서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TV 보면서 뭐 눈물을 흘린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다 남성 호르몬 부족으로 인해서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틀어서 갱년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어찌됐든지 이런 남성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면 성욕이나 성기능이 떨어진 것은 물론이고 전신적인 그런 건강에도 심각한 그런 지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성 호르몬을 보충해 주는 게 좋은데 아까는 성기능 검사 그 동영상에서 나왔듯이 간단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경우에는 주사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먹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을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1차 치료는 아까 제가 먹는 약이라고 얘기를 드렸죠. 뭐 비아그라, 시알리스, 자이데나 우리나라에 현재 나와 있는 그 약이 한 6가지 정도 나와 있는데 그게 이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 발기부전 치료제가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가 어찌됐든지 최근에는 또 이 비아그라 이제 유사한 그런 것들이 복제품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도대체 어떤 걸 먹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좀 혼란이 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찌됐든지 이러한 약들은 근데 부작용들이 있어요. 얼굴이 확 달아오른다든지 뭐 가슴이 좀 뛴다든지 아니면 뭐 색깔이 이상하게 보인다든지 이런 부작용들이 있고 특히 심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나 협심증 약을 드시는 분들은 아주 주의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그로 인해서 저혈압에 빠지거나 아니면 심각한 건강상의 위해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약이 안 듣는 분들도 꽤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자가주사요법. 주사요법은 성관계 때마다 본인이 직접 음경에다 주사를 해가지고 발질시켜서 성관계를 하는 건데 1차 방법이나 2차 방법은 처음에는 효과가 좀 잠깐 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금방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거 일회용들이죠. 이제 이에 비해서 수술적인 방법, 이제 음경 보형물 삽입 수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수술적인 방법은 한 번 수술하면 평생 20대의 성기능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0대 중반 이후에서 비아그라나 이런 약제에 의존하지 않으면은 원만한 성생활이 좀 어렵다. 그런 분들은 차라리 이제 수술적인 방법을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왜냐? 수술은 한번 해버리면은 이제 더 이상 발기부전으로 고민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수술 종류가 이제 크게 이제 원래는 3가지입니다. 우리 동양인들한테 이제 2가지가 맞죠. 그래서 굴곡형과 이 팽창형 크게 이제 2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차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굴곡형은 이 안에 들어가는 심, 다시 말해서 보형물이 좀 단단한 보형물입니다. 그래서 늘 이제 좀 빳빳하게 이렇게 좀 서 있는, 이렇게 발기되어 있는 이런 형상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닐 수는 없으니까 평상시니까 구부려 놓는데 구부려 놔도 발기된 상태를 억지로 구부려 놓기 때문에 남들이 보면 금방 눈치채는, 금방 알아보기 쉬운, 그래서 좀 표시가 난다는 아주 결정적인 단점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팽창형. 이 팽창형은 전혀 표시가 나질 않습니다. 평소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죽어있는 상태로 그대로 있다가 이제 음낭 속에 이렇게 좀 간단하게 표시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조절 펌프라는 겁니다. 이 조절 펌프라는 것을 음낭, 고환이 들어가 있는 주머니를 음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그 조절 펌프를 미리 숨겨 놓습니다. 그 고환과 고환 사이에다가 숨겨 놓게 되면 여기를 갖다가 몇 번 이렇게 펌프질을 하죠. 이렇게 몇 번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착 발기가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시간만큼 충분하게 성관계를 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눌러주면 싹 꺼지게 되죠.
이것을 이제 동영상으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조절 펌프 윗부분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 물주머니에서 이렇게 물이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발기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밑에 부분을 누르면 다시 이렇게 꺼지면서 이렇게 물주머니로 물이 들어가는데, 얼른 좀 이게 빨리 나타나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팽창, 이건 밖에서는 전혀 다 안 보입니다. 근데 그 음경 해면체 내에 먼저 이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음낭 속에 이렇게 조절 펌프를 숨겨 놓습니다. 밖에서는 보이지 않죠. 그리고 이제 이 안에 조그만 이제 물주머니가 들어가는데 안전한 부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겉에서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이제 물이 이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제 발기가 되고요. 그리고 충분히 성관계를 한 다음에 끝날 때는 이 밑에를 눌러주게 되면 다시 물이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다시 보시죠. 이 조절 펌프 윗부분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물이 이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발기가 되고요. 성관계를 충분히 한 다음에 밑에 부분을 누르면 다시 이렇게 꺼지게 되는. 그래서 그게 매첨은 키우고 매첨은 끄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으면은 이제 파트너가 모를 만큼 그렇게 감쪽 같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의 자존심을 세워주는데 이만한 그 치료 방법이 없다 할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도대체 이거 진짜 몸에 들어가도 괜찮을까? 뭐 무슨 이물감 같은 거 들지 않을까?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이 계시죠. 첫째, 이 수술은 이미 이제 미국에서 개발이 돼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30년 이상 시술이 되어 올 만큼 그만큼 이제 검증은, 의학적인 검증은 끝난 거고 매우 안전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그게 이제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고장이 날 확률은 뭐 1%도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고장이 났다 하더라도 간단한 방법으로 고칠 수가 있기 때문에 평생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좀 안전하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불편하거나 이물감, 실제로 수술 받으신 분들이 몇 개월 후에 병원에 오셔서 하는 얘기가,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마치 4살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물감은 전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정이나 사정 쾌감의 변화. 첫째,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성관계가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몇 시간이라도 성관계가 가능하니까 혹시 조루가 있었던 분들은 사정이 금방 꺼져버리면은 파트너가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 수술을 해놓으면 전혀 그 본인이 끄기 전에는 끄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성관계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본인은 물론이고 파트너가 충분히 만족할 때까지 성관계가 가능해지니까 조루 문제가 해결이 되죠. 그리고 본인의 감각, 사정 쾌감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아까 부작용은 거의 없다고 얘기 드렸고, 수술 후 주의점. 수술 후에 뭐 심한 운동을 하지 말라든가 뭐 술을 좀 먹지 말라든가 이러한 일반적인 수술 후의 주의사항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관계는 한 달 반 정도 후에면 가능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그 당뇨와 발기부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아까 그 발기부전의 원인을 살펴볼 때 당뇨병이 제1번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당뇨가 가장 흔한 발기부전의 원인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 당뇨가 있게 되면 첫째, 뭐 주변에 당뇨를 앓고 계신 분이나 본인이 앓고 계시면 다 아시겠지만 가장 우리가 무서워하는 게 합병증입니다. 여러 가지 보면 합병증이 생기죠. 그래서 혈당 조절 잘하고 식이 조절 그리고 운동요법 이런 것들 잘해서 혈당 조절만 잘하시면 당뇨는 천수를 누르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찌됐든 발기부전의 원인으로서 당뇨가 있을 때는 염증에 취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혈당 조절을 잘 하셔가지고 수술을 받아야 된다. 이제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한 200 정도 이하면 그 수술 받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벌써 마무리하는 멘트가 나왔는데, 이 성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 습관. 저는 그런 이제 아무래도 이걸 전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성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 습관 중에서 저는 꼭 얘기할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날마다 운동하게 되면 적어도 발기부전이 올 시간을
적어도 5년에서 10년은 늦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꾸준하게 너무 지나치게 피곤할 정도의 운동은 오히려 해롭고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의 날마다 운동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두 번째, 긍정적인 사고방식. 다시 말해서 뭐든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스트레스가 아까 제가 원인 얘기할 때 스트레스가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발기부전에.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것은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좀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항상 좀 긍정적으로 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면 발기부전도 좀 덜 옵니다. 지금까지 발기부전에 대한 개괄적인 걸 제가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미리 상담에 오신 분들이 있어서 이걸 예로 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53세입니다. 원래부터 성기능이 좀 약하긴 했지만 작년 초부터는 일어나지 않을 때도 많고 관계 도중에도 자꾸 꺼져서 아내 보기가 민망하고 너무 미안합니다. 비아그라를 먹어보긴 했는데 처음에는 효과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나마도 효과가 약합니다. 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좀 도와주세요. 참고로 저 당뇨가 있어서 약 먹은 지 7, 8년 됐습니다. 자, 이분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50대 한 중반 정도 됐네요. 그래서, 이게 첫째, 발기부전이 좀 있어서 먹는 약도 좀 먹어봤는데 그게 효과가 좀 시원치 않다고 하고, 그래서 또 당뇨가 있어서 한 7, 8년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당뇨가 아까 그 원인 질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죠. 당뇨 한 7, 8년 정도 되셨으면, 발기부전은 물론 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런 경우에는 또 먹는 약도 잘 안 듣습니다. 그리고 주사 방법도 잘 안 듣기 쉽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50대 이상에서 발기부전이 있는데, 비아그라나 이런 약에 의존하지 않으면 성관계가 좀 원만치 못한 분들은 차라리 수술을 하는 게 좋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이 경우에도 수술하는 게 사실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수술했을 때 이런 경우는 아까 보형물 사입술 중에서도 굴곡형과 팽창형이 있다고 그랬는데, 굴곡형은 단단한 심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좀 표시 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팽창형을 더 많이 권하는데, 그 이유는 당뇨가 있을 때 이 단단한 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 부드러운 게 들어가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이 팽창형 보형물을 제가 권하고 싶은데요. 다시 한번, 아까 제가 한번 보여드렸지만, 다시 한번 팽창형 보형물의 작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조절 펌프를 누르게 되면, 윗부분을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발기가 되고요. 그래서 성관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절 펌프의 아랫부분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꺼지게 되는. 그래서 언제든지 이 성생활에 대한, 이제 더 이상의 두려움이나 이런 건 없어지기 때문에 더 활발하게 살고 또 자신있게 살다 보니까 건강도 더 훨씬 좋아지는 그런 결과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 그러면은,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 64세 남성입니다. 발기가 시원치 않아서 비뇨기과 가서 주사를 타와서 성관계 때마다 사용하고 있었는데 점점 용량이 올라가는 성쉽더니 요즘은 주사에도 효과도 약하고 발기 시 아래쪽으로 휘는 현상까지 생겼습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이분은 이제 60대 중반인데, 주사요법을 해왔군요. 근데 이제 주사요법이 이제 두 번째 이제 먹는 게 좀 원만치 못하고 그래서 이제 주사요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가주사요법은 발기 유발제를 냉장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마다 본인이 직접 자기 음경에다 주사를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번거롭기도 하고 통증도 있고 좀 주사 공포증인 사람도 안 되고. 근데 또 하나 결정적인 단점은 그게 주사를 하다 보면 음경이 해면체를 싸고 있는 막을 백막이라고 하는데, 이 백막 부분이 딱딱해져요. 섬유화가 일어난다고 하죠. 그래서 딱딱해지니까 그걸 중심으로 해서 구부러지는 음경 만곡증이 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상담하신 분도 휘는 현상이 생겼다는 게 바로 음경 만곡증의 증상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결국 이제 주사 방법도 이제 쓰시기가 좀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분 역시
수술 방법인 음경 보형물 삽입 수술을 받으시는 게 좋겠는데, 그러면 구부러지는 것은 음경 보형물 삽입 수술만 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음경 만곡증이 있을 때는 마찬가지로 음경 만곡증을 치료하는 수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을 음경 만곡증 수술과 함께 음경 보형물 삽입 수술을 받게 되면 휘는 문제, 그리고 발기 문제, 조루 문제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는 그 수술 방법을 권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상담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58세로서 작년에 전립선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발기가 잘 안 됩니다. 비아그라도 잘 안 듣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수술을 받아야 한다면 받는 김에 음경을 조금 키우는 수술도 같이 받을 수 있을까요? 젊어서부터 크기가 늘 걸렸거든요. 자, 이분은 그 50대 후반인데 전립선 암 수술을 받았군요. 우리 이제 암 중에서도 이 남성 암 중에서 서양에서는 이미 전립선 암이 가장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많아져 가지고, 전립선 암이 1, 2위를 이제 다투는, 남성 암에 1, 2위를 다투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데, 이 그 치료 방법도 많이 개발되고 뭐 로봇 수술이니 많이 개발되긴 했지만, 이 전립선 암 수술을 하게 되면은 그 아무래도 음경 쪽으로 가는 혈관과 신경을 손상을 좀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 전립선 암 수술하고 나면 발기부전이 옵니다. 근데 이렇게 발기부전이 오게 되면 뭐 먹는 약이나 주사 방법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결국 전립선 암 수술하신 분은 음경 보형물 삽입 수술을 또 한 번 받아야 되는. 근데 이분은 지금 그 젊어서부터 좀 그 크기에 대한 컴플렉스가 좀 있으셨던 것 같네요. 어차피 음경 보형물 삽입 수술을 받을 때 마취를 하지 않습니까? 예, 마취를 한 김에 그 음경 확대 수술도 같이 받으시면 이분은 그 크기 문제, 그리고 발기 문제, 조루 문제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한 번에 수술로서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경외과 전문의 안풍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허리 디스크의 치료 방법 중에 고주파 디스크 치료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리 디스크라고 하는 것은 척추뼈와 뼈 사이에 이제 추간판이라는 물렁뼈가 있습니다. 이게 건강한 물렁뼈는 튀어나오지 않는데 상하고 무른 물렁뼈는 찌부러지면서 나와서 뒤쪽에 있는 척수신경을 누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허리 디스크고요. 우리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또 설명 들어보셨을 겁니다. 협착증과 디스크는 조금 증상이 다른데요. 협착증은 허리를 앞으로 굽히면 오히려 편해지고, 디스크는 허리를 앞으로 굽히면 오히려 아프고 앉아있을 때 통증이 심합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허리보다는 다리, 엉치 쪽으로 이제 저림감이 심하고, 허리 디스크는 허리부터 신호가 오고 다리로 당기는 증상도 같이 동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협착증은 오히려 걸어가면은 100m, 200m 걸어가면 점점 다리가 저려와서 중간에 앉아서 쉬었다 가야 되는 것이 아주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그리고 디스크는 처음엔 좀 힘들더라도 조금 걷다 보면 오히려 통증이 조금 가라앉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자가진단법으로는 척추관 협착증은 누워서 다리를 올렸을 때 전혀 증상이 없는데, 허리 디스크는 다리를 올리지 못합니다. 허리와 다리가 심하게 당기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인 경우에는 통증 때문에 다리를 못 올리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척추 질환의 치료 단계에는 요즘 근래 들어서 치료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꼬리뼈로 하는 꼬리뼈 신경 치료술들이 많이 있고, 이 상한 물렁뼈를 직접적으로 치료해 주는 것은 이제 고주파 디스크 치료술이 되겠습니다.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수술적인 치료 방법도 있겠지만, 어떤 외상이나 큰 골절이 아닌 이상 퇴행성 디스크나 협착증인 경우는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2mm 정도 되는 주사 바늘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고주파 치료술들이 지금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 디스크를 주사로 치료하는 비수술적인 치료법이 바로 고주파 디스크 치료술이 되겠습니다. 특징을 좀 살펴보면 이제 국소 마취로 몽은 주사만 넣고요. 절개가 필요 없고 수술이나 출혈이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시술 시간은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걸리고 당일부터 일상생활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부작용이나 위험성이 극히 희박한 그런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치료의 단계별로 그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먼저 엎드린 상태에서 허리로 이제 주사가 들어갑니다. 그 주사관을 통해서 저런 튜브가 들어가는데요. 저렇게 휘어져서 디스크가 나와 있는 부분을 선택적으로 들어가서 그 끝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플라즈마라고 하는 고주파 열 에너지로 튀어나온 부분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부분을 지져줌으로써 튀어나와서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을 쪼그라뜨려주는, 보시는 것처럼 쪼그라뜨려주는 효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뒤쪽에 눌려있던 신경도 펴지고 이 튀어나와서 이제 아파했던 그 디스크 부위도 어느 정도 들어가면서 단단하게 경화가 되죠. 굳어지면서 이제 안정화되는 디스크 치료술이 되겠습니다. 시술 사례를 보겠습니다. 남자 54세 환자분이시고 이분은 교직에 계셨는데 5분도 앉아있기 힘들 정도였고 너무 통증이 심해서 우울증이 동반될 정도로 심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제 수술도 권유받았지만 수술 없이 그 고주파 치료를 원하셔서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됐습니다. 고주파 시술 전에 왼쪽에 그 체열 검사를 보시면은 파랗게 보랏빛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통증이 있는 부위입니다. 근데 시술 후에 오른쪽처럼 온화한 색깔로 빨갛고 노랗고 연두색으로 바뀌는 그런 양상으로 변화됨으로써 통증이 많이 좋아지고 회복이 되셨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35세 여자 환자분입니다. 주부시고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디스크가 까맣게 변성이 와서 허리 통증, 특히 엉치 쪽으로 통증이 심하셨는데요. 이분도 고주파 디스크 치료를 받음으로써 양쪽 엉치에 파랗게 다리 쪽으로 저리고 땡기고 아팠던 부분들이 고주파 시술 후에 오른쪽으로 많이 온화해지고 색깔이 변하면서 통증이 많이 회복되었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고주파 디스크 치료술의 적응증으로 그 대상을 보면 허리 디스크 그리고 목 디스크가 허리 디스크보다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추간판 내장증이나 척추관 협착증, 그리고 수술 후에 윗마디나 아랫마디가 또 안 좋아지는 경우에도 치료에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허리 디스크의 효과적인 치료 방법인 고주파 디스크 치료술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